지난번에 러시아 남자들의 마초적 성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러시아 여자들의 수뇌부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죠. 제가 아주 좋아하고 가끔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이칼이거든요. 바이칼 호수. 우리 민족의 올리와도 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바이칼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르쿠츠크라는 도시를 거쳐야 됩니다. 이르쿠츠크는 현지 원주민들의 말이죠. 이르쿠트, 사나운 물결이 흐르는 강인데요. 이걸 이르쿠츠크로 러시아인들이 발음을 한 겁니다. 이르쿠츠크는 보통 시베리아의 팔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유럽, 서부 유럽 문화가 꽃을 피운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그 근대화 과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1812년에 일어난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러시아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전투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때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 유명한 소설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톨스토이는 정말 특이한 인물이에요. 톨스토이는 서양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노제의 도덕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고, 우리도 일본을 통해서 중요한 한 톨스토이 작품들이 많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읽혀졌던 겁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문학관, 그 다음에 탁월한 능력이 작동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실제의 모델을 직접 알 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몇 명 있잖아요. 피에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이 역을 맡았던 나타샤도 있고 그런데, 이 전쟁과 평화의 모델이 바로 발콘스키 공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젊은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이상에 불타는 청년 장교들이었었죠. 그래서 당시 귀족들이었던 러시아 청년 장교들이 일종의 혁명 비슷한 것을 시도한 겁니다.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계획이 사전에 발각됐고, 주도했던 사람들은 처형이 됐습니다. 5명 정도가 처형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시베리아로 유형을 당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들 다 죽일 이유가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베리아는 어차피 무주공산인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킵차국 한국을 멸망시키고 러시아가 건국된 이후에 시베리아를 천천히 흔히 말해서 잠식해 들어갔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코삭족들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나는 모피들을 찾기 위해서 떠나 보낸 것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군사적 능력을 갖춘, 신사적 교養을 갖춘 이들을 그곳에 보낸 것은 바로 시베리아 경영입니다. 이들이 수천리길을 걸어서 결국 이르쿠츠크에 도착했고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더 동쪽으로 가서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카프레스트의 난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여기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여인이 발콘스키 공작의 부인인데요. 이 여인을 비롯해서 모두가 젊은 처녀들이었어요. 기혼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발콘스키 공작의 부인은 어린 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맡겨놓고 그는 그 다음에 남편을 찾아서 여인들은 차례차례대로 이르쿠츠크까지 간 겁니다. 그 전경을 생각해 보세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그곳을 간 그 사람들을, 그 당시 때 기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도착한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이르쿠츠크에 정착을 했고, 일부 사람들은 남편이 일한 탄광까지 가서 또 남편들을 보살폈고, 그리고 유형기간이 끝난 다음에 남편과 부인들은 그 지역에 정착해서 그 지역의 러시아의 문화, 유럽의 문화를 퍼뜨렸던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원주민들에게는 나쁘게 작동한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류의 발전 과정을 놓고 볼 때 흔히 말하는 문명 개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르쿠츠크는 러시아가 동방으로 진출한 거점 지역이 됐고, 시베리아의 팔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민족문화의 원료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연관돼서. 여러분들은 춘원 이광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광수가 쓴 작품 중에 유종이 있습니다. 유종에는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이 바로
정임과 수님이거든요. 이 정임은 언니고 수님은 배다른 동생인데 아버지 채석이 이르쿠츠크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여인은 그 당시에 경성을 출발합니다. 그 어린 처녀들이 경성을 출발해서 평양을 거치고 지나서 의주를 통과한 다음에 봉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치차오를 거쳐서 만취를 거쳐가지고 계속 이르쿠츠크까지 가는 광경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춘호는 변절하기 이전에 많은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은 이런 소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시온도 밝히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반도적 이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행적을 통해서 먼 곳까지 뻗어나가는 우리의 연관성을 알리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톨스토이는 우리 문학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